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인 비빔밥에는 매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비빔밥이 항상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재료를 보면 이천에서 나는 쌀, 그리고 전북에서 나는 고추장, 파주에서 나온 달걀,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온 나물들, 그리고 부산에서 온 김, 충청도에서 온 참기름 등등 각도에서 각각의 재료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섞였을 때 우리의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인 거죠. 이 각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어우러졌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나고 저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그리고 말을 잘 듣는 것, 글을 잘 쓰는 것, 글을 잘 읽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잘 듣는 경청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P&G, 굉장히 큰 생활용품 회사죠. 이 P&G에서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을 리더십에서의 가장 큰 요건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지만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나요? 분수식과 다항식을 합친 것을 유리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유리식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분모가 0인 경우 수학에서는 어떤 것에도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범위는 항상 제외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유리식에 가지고 있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정의역에서는 분모가 0인 경우가 제외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유리식을 갖다 간략화하는 그런 얘기는 분자와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고 거기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약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값이든 아니면 식이든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분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인 그런 경우죠. 지금 예제에 나온 것처럼 보면은 분모 분자가 분수가 또 들어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번분수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한 분모와 분자를 갖는 그런 분수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있는 거를 나누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뭐 어떻게 했죠? 이게 keep, change, flip 해가지고서 그대로 놔두고 부호를 바꾸고 앞뒤를 뒤집고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곱해서 나타내주면 된다고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유리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분모를 동일하게 만드는 통분을 이용을 해서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을 해주게 된다고 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자, 지구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다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긴 지렛대와 지뢰봉만 있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렛대 알죠? 큰 무게가 무거운 거를 움직일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나요? 지렛대를 이용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 주어진 것처럼 요 지렛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쪽 길이 그래서 이 무게와 이 길이를 곱한 것과 이 길이와 여기에서 힘을 곱한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렛대의 원리죠. 그걸 이용을 해서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 준비해달라라는 게 이제 얘기였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피에로 만존이라고 하는 미술가는 지구를 든다라고 하는 작품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뭔가요? 잘 안 보이죠?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든다라고 할 때 농담 삼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구나무를 서면 우리가 지구를 든 거예요. 사실 우주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주에서 생각해보면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위아래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면 마치 내 몸이 손을 통해서 지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예, 조금 아까 왔던 지렛대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위에 무게가 있고 이것이 이쪽으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 지렛대와의 거리, 요 바위에 누르는 무게, 힘과 요 거리와 곱은 내가 누르는 힘과 지렛점으로부터 나와의 거리까지 곱한 것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도 시소를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위에 가까울수록 즉 요 지렛점을 바위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 A 거리가 짧아지죠. 그래서 힘이 덜 들게 되죠. 다만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문제나요? 이 힘을 통해서 누르는데 바위가 움직이는 변이가 조금 적어지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본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형태에 따른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해 공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 내에 있는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모양을 갖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도 일부 풀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2차인 것이 최고의 항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표준 형태는 최고 차수항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 형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예제를 보면 표준 형태로 2차 방정식을 배열하라. 차수의 역순으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되나요? x제곱 그리고 5x 마이너스 3 요 순서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7x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니까 끝에 0 붙어 있으니까 최고차항을 보통 양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 경우에는 더 모양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놈이 최고차항이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이놈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3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7x제곱 마이너스 3으로 3은 0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는 1차 항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제곱근해에 의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식으로 봤을 때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각각 a, b, c가 전부 다 0이 아닌 경우 이걸 갖다 우리가 완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b나 c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c가 0인 경우에는 즉 상수항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불완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처럼 1차항이 없는 경우는 순수 2차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 각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완전 2차 방정식보다 불완전 또는 순수 2차 방정식이 풀기가 훨씬 더 쉽겠죠. 모양이 더 적으니까요.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표준 형태로 2차 방정식 배열하고서 계수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표준 형태로 해서 차수의 역순으로 바로 배열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3 플러스 5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표준 형태로 놓으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이관을 해서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5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3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 A, B, C가 각각 5, 3,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6, B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이건 그대로 돼 있으니까 A는 5, B는 0이고 C가 마이너스 4인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요거는 역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항을 해서 빼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순수 2차 방정식의 형태인 경우는 제곱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수 2차 방정식의 경우는 1차 항이 없는 거죠. 1차 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한쪽으로 몰아서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해보죠, 실제로. 3x제곱은 27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각 3으로 나눠져서 여기가 9가 되겠죠. 그래서 y제곱은 9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y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서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항을 해서 4x제곱은 9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걸 또 4로 나누면 4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각각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있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m제곱 플러스 48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m제곱은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i라고 써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근만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이거 사실은 있다라는 거 존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범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는 불완전 2차 방정식의 경우입니다. 즉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 푸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눈에 딱 보이죠.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인 해하고 ax 플러스 b가 0을 만족시키는 거하고 두 가지가 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보죠. x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는 0 또는 x가 마이너스 2인 두 가지의 해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x를 묶어놓으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요? x가 0인 경우나 x가 2분의 5인 경우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2x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그냥 되죠. 그래서 x가 0이거나 x가 2인 경우가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불완전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항상 x가 0인 해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완전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형태가 다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바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2차 3항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차항의 계수와 0차항의 계수의 인수의 조합을 찾아서 그 중에 1차식의 계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부호를 붙여서 조합을 찾아내면 완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2차 항을 보면은 뭐 인수조합이 1, 1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긴 1, 5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부호를 붙여서 될 수 있느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플러스 6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쪽 다 플러스를 붙여주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정리를 크로스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인 경우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예 두 번째, 다섯 번째의 예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x로 옮겨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인수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6이라고 하는 놈은 1, 2, 3, 6이라고 하는 4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4라고 하는 놈은 1, 2, 4라고 하는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중에 뭐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요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계수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갖다 쭉 해서 가다 보니까 요 세 번째에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2 곱하기 4를 하고 3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더하면 11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가가지고는 부호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 보니까 마이너스 11x가 되어야 되니까 각각의 부호에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해가지고서 인수분해를 완성을 했습니다. 크로스해서 나오게 하고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x가 2분의 1이거나 x가 3분의 4인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조합이 너무 많아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 구성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2차 방정식은 이런 방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한 그런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어떤 방식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로 묶으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괄호 안에를 보면 요거를 갖다 주목을 해보죠. 그러면 요거를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계수로 놓은 것을 2배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2a분의 b라고 하는 것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세 항은 어떻게 되나요? 세 항은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죠. 거기에 요걸 더했으니까 똑같은 양을 뺍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정리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래서 2항을 또 해보죠. 2항을 해보면은 이렇게 2항이 됐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요거의 제곱이라고 될 수 있죠. 완전 제곱 형태니까.
그래서 이 완전 제곱인데 그 뒤에 항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뒤에 항을 보니까 이렇게 제곱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빼기 요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A를 나누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것이 어떤 값을 가질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뒤에 걸 갖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만 남아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x의 값은 이제 나왔죠. 요 b분의 c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 이항을 해서 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보던 거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었습니다. 근해 공식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이렇게 완전 제곱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그 완전 제곱 형태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답을 구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인 거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그런 c는 0이라고 하는 그런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즉 루트 앞에 있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두 가지의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워왔던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고요. 다시 한번 외우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한번 보니까 매우 간단해요. 사실은. 자, 우리는 근해 공식을 알고 있지만 근해 공식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완전 제곱으로 이거를 해를 구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놈이 완전 제곱 형태가 되도록 상수항을 가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의 제곱을 뒤에 붙이면 이게 완전 제곱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고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뭐의 제곱은 어떤 상수값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2분의 5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x라는 것이 이렇게 2분의 5 플러스 루트 33하고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3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33, 루트 33을 계산해 보면 그거 집어넣으면 뭐 답이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얘기는 완전 제곱으로 이거의 해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x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일단 3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3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여기가 2분의 1의 2배니까 2분의 1 제곱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완전 제곱은 뭐다라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렇게 나오고 x는 요거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에 의한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방식은 언제나 통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좀 주어진 것과 같은 불완전 2차 방정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불완전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수분해 방식에 의해서 x로 끄집어내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x는 0 또는 7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완전 제곱에 의한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7을 만드는 상수항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분의 7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x-2분의 7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x는 7 또는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완전 2차 방정식이네요. 이것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방식에 의해서 해결하면 뒤에 것이 2와 3으로 인수분해되고 두 개가 더해지면 5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에 의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요 플러스 5x를 만드는 것이니까 2분의 5를 제곱하는 걸 갖다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죠. 2분의 5를 더하고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이 딱 해보면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답은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서 봤던 방정식을 이번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면은 그냥 근해 공식 적용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적용해서 계산해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했더니 루트 1이 나왔어요. 루트 1이 나왔으니까 1로 그냥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다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것이 가능한데, 사실 알고 보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편법상 어떻게 하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그냥 풀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인수분해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어떤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계산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만능입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만능이에요.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랬어요. 자, 뭐 풀면 되죠, 뭐. 자, A, B, C가 각각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93, 루트 93이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걸 정리하니까 x가 2.11 또는 마이너스 1.11 근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제 3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x가 5인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단 x가 5가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 해를 구해보면 이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적용하는 거죠. 뭐.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계산기로 넣고 두드려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던 놈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있던 놈을 판별식,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의 약자를 써서 대문자 D를 보통 씁니다. 이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놈이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갖는데요. 자, 근해 공식에서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다 이거죠. 그 d가 이제 어떠냐 하는 건데,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일 경우에 답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d가 유리수인데 또 d가 유리수의 완전 제곱 형태라면 두 개의 유리근을 가지고, d가 유리수의 완전 제곱 형태가 아니면 루트 d가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무리수 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근만 가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유리수 근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d가 0보다 작으면은
복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이 없다 또는 두 개의 복소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그래프로 보면은 사실은 첫 번째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선을 x축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d가 0인 경우에는 꼭지점이 x축을 접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포물선이 x축에 부딪히지 않고 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판별식 이용하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다음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고, 그러니까 즉 d를 계산해 가지고서 어떤 것인가 예측을 하고 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d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딱 해봤더니 29예요. 0보다 크네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죠. 완전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죠. 이미 d를 구했으니까 루트 안에는 그냥 루트 29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렇게 완전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하고 d를 구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49네요. 근데 49는 7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네. 루트 안에 있는 게 제곱에서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유리근을 갖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얘기죠. 세 번째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d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44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4가 나왔다는 것은 허근을 갖는다.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허근인데 우리의 범위는 아니지만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라고 하는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특수한 형태만 가능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인수분을 통해 가지고 줄여서 2차 방정식 이하의 그 다항식의 곱으로만 나타내 줄 수 있다면 무조건 다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차수를 결정을 하는데 뭐 차수 결정이 너무 쉬운 얘기네요. 최고차 항의 차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항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 차수는 뭐 2차 항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3승이네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고 여기 보니까 최고차항이 x4승이네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고 요거는 x8승이네요. 그래서 8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요거는 보면은 최고차항이 x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2x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또 풀어보죠.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예를 보니까 이건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이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변수값이 그냥 해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것이 x에 대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도 보니까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5거나 플러스 7이거나 2분의 1이거나 일 경우에 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차 방정식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풀면 동일하게 이 x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로 끄집어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된 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2와 5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x가 0이거나
5거나 2인 경우가 답이다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x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3x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건 순수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경우에도 가능하니까 답이 툭 튀어나오겠죠. 우리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봤는데 거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중에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서 모든 연산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요새 보면 코어 수가 몇 개냐 해가지고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연산하는 부분을 몇 개로 가져가느냐 그러면 그 몇 개의 그 코어가 각각 따로 별도의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동작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근데 16코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16배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16개가 다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코어 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되죠. CPU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인텔이 잡고 있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AMD 칩이 나왔죠. AMD 칩이 나와서 이제 이것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근처에 갔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쫙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텔이 대세를 이루는 게 당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AMD가 라이젠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아키텍처를 채택하면서 인텔보다 속도가 확 빨라졌죠. 그리고 AMD의 특징이 인텔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뺏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AP라고 하는 것도 있죠.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부에도 CPU가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부르는 거죠. 자, 뭐 CPU 우리 알고 있는 AP로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이 퀄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스타일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애플에 있는 애플 프로세서 그리고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엑시노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AP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성능 면에서는 애플, 퀄컴, 삼성 순으로 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퀄컴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퀄컴이 성능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그 다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도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삼성 엑시노스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 그릇이 있어요. 그 중에 구슬을 담아놨는데 이렇게 한 개를 꽉 차게 담은 게 있고 지름이 50이 되는 8개를 이렇게 담은 경우가 있고 지름이 25인 몇 개인가요? 48개인가요? 48개를 담아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48개, 64개네. 64개를 담아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4분의 1개만 담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간극이 클까요? 자, 이게 여기다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게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결론은 다 같다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 동일한 크기의 모래 같은 것을 그릇에 담을 때 동일한 크기라면 이게 간극이 다 같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게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해는 있죠. 여기에 이런 구슬과 이런 구슬을 합해서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틈새에 작은 구슬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간극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촘촘하게 하려면 크기가 다른
크기가 다른 입자들을 갖다 같이 묶어놓으면은 간극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어쨌든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한테서 많은 질문을 기다리고 있고요. 연습 문제도 동일하게 5의 배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반드시 풀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미니페이퍼인데 최근 들어서 미니페이퍼에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라고 하는 곳에 대단히 대충 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기를 좀 여러분들 알고 싶은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면 그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보충 수업 시간에 그거에 대한 풀이를 보충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세요.